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신문 박세종 PD입니다. 네, 집단 수용 디아스포라 분리수거 해산들, 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국제신문 신신범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제신문 다니고 있는 신신범 기자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경부터 이제 집단 수용시설 관련해서 취재를 해왔고, 앞으로 10회 분량으로 여러분께 당대 시설의 피해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세종 PD는 기차역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기차역 하면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어떤 목적을 갖고 방문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좀 이제 설렘의 공간이라고나 할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한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게 피해자분들에게 조금 다른 인상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대 특히 60년대, 70년대 부산의 좀 행색이 남루하고 혼자 다니는 아이들, 이른바 불황아라고 불렸던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차역은 피난의 공간인 동시에 단속을 피해서 숨어 들어야 하는 또 공간이었습니다. 기차역에 함부로 어슬렁거렸다, 좀 걸식을 했다, 이랬다가는 단속을 당하기 십상이었고, 그런 단속을 피해서라도 또는 그런 단속을 피해 부산을 떠나기 위해서라도 기차역에 숨어 있다가 열차에 올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피난을 떠난다든지, 어쨌든 당장 나를 가둘지도 모르는 이 공간에서 떠나기 위한 용도로 기차역들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또 이게 같이 취재를 다니면서 궁금했던 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도망치면 되잖아요.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단속을 피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생활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꾸준하게 좀 이어지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수용시설에 갇혔던 당시 아이들, 지금의 이제 어르신들은 도망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도망치고 잡히고 계속 그 생활이 도돌이표가 되니까 이제 부산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형제복지원이라든지 또는 영화 속 재생원과 같은 시설이 있는 부산을 완전히 떠나면, 여기서부터 피난을 떠나면 더 이상 그런 시설에 분리수거되는 일들은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기차를 타고 가까운 대구라든지 또는 멀리는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피난을 가신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미처 몰랐던 거죠. 부산이 아니더라도 설사 경부선을 예시를 들어서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에 내렸다, 대전에 내렸다, 서울에 내렸다. 그 경부선이 다니는 대도시 어디에 내려도 형제복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실상 거의 흡사한 형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식 통제라고 불리는 폭력과 강제노역 그리고 굶주림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집단 수용시설이 대도시 어디든 있었던 겁니다. 재생원에서 한 2개월, 3개월 지나다가 영화 속을 통해서 이제 이틀 만에 도망을 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을 내려와가지고 구두 닦는 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는 여기도 아니다 싶어갖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구두 닦는 데를 나와서 부산 진역으로 갔다가 두 번째 거기 또 단속반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시설 저 시설 다 다녔지만은 시설은 다 똑같더라. 모든 시스템은 다 동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당연히 어떤 그때 당시 근대적인 정부로서는 어떤 그거를 만들면서 그런 게 없으면은 통솔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니까. 손석주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저는 좀 이 박경도 선생님도 되게 기억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사연도 되게 많아 보이셨고요. 지금 좀 생각해도 좀 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날 정도로 좀 많이 안타까운 삶을 사셨는데, 이것저것 되게 많이 이동을 하셨더라고요. 어디를 좀 다녀오셨을까요? 박경보 씨는 이제 서울 출생이신데, 본인이 기억나시는 어린 시절 얘기만 들어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충남 지역으로 이동해서 충남 안에서도 전안이라든지 옥천, 대전,
이런 충남과 충북을 아울러서 그 일대를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과 시설 간의 이제 이동, 전원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자의로 탈출을 했는데 뭐 머지않아서 다시 뭐 거리에서 단속이 돼서 그 인근의 유사한 뭐 집단 수용 시설 내지는 보육원, 고아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뭐 소규모로 수용하는 그런 시설에도 여러 번 잡혀 계셨다고 합니다. 엄마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오다가 그저 옥천역에서 이 기차를 이제 탔죠. 서울 가는 기차를 탄다고 탔죠. 서울 부산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서울 가는 기차구나. 탔는데 그게 이제 부산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상행선 하행선을 거꾸로 간 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부산은 정말 가기 싫었던 데였어요. 뭐 가다가 보니까 저 어디 대구 지나고 뭐 물어보니까 이게 부산 가는 기차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도착하면은 공안한테 안 들키고 이제 가서 밥이나 이제 얻어먹고 다시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야지 하고 부산역에 이제 내려서 이제 나름 이제 이렇게 숨어서 대합실을 어떻게 빠져나오는데 누가 딱 잡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제 순경들 서 있고 옆에 서 있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안장 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순간 영화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나도 몇 마디 물어보고 하더니 그냥 탑차에 타라 그랬을 때 얼른 탔죠. 뭐 거기서 뭐 발부동 쳐봐야 맞기밖에 뻔히 아니까 이미 들어가니까 뭐 탑차에 타니까 이미 몇 명이 타고 있더라고요.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열이 받는데 그 가족이 있었잖아요. 가족도 있고 일단 집도 있었단 말이죠. 박경보 씨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잡아갔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입장, 특히 행정공무원이든 경찰공무원이든 일단 국가의 시책이 흔히 말하는 불황할 일소, 거리에 보이는 거린들을 붙잡아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라, 사회 정화해라. 이 말인즉슨 공무원에게 그것을 과업으로 주어졌고 그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실적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 대부분의 단속은 사실은 그 자체적인 단속도 있었겠지만 뭐 시장 상인이라든지 그 유난히 신고 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시민들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단속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박경보 씨 사례 같은 경우에도 첫 단속이 뭐 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단속된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주민이 제가 어린애가 혼자 거리를 다닌다라는 그런 신고 때문에 처음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였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뭐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 뭐 아시겠지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 머릿수에 따라서 시설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게 뭐 때로는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머릿수에 맞춰서 양곡 그러니까 먹을 것 끼니를 이제 지급할 때도 있고요. 그것 역시 머릿수대로 나오는 거고 시설 입장에서는 그 구호 물품을 아이들에게 뭐 때로는 나눠줬겠지만 때로는 이제 암거래를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잡아야 본인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많은 것이고 홍보의 수단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잡아오고 이런 경제적인 이유와 어떤 행정편의적인 이유 때문에 좀 단속이 당시에 횡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는 제가 거기서 지낸 동안 주 식사는 강냉이 죽과 수제비. 수제비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알다시피 뭐 반죽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얇게 포를 떠갖고서는 삶아내는 게 수제비라 그러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반죽도 제대로 다 안 된 상태에 그냥 버무리 갖고서는 그냥 통째로 띠내 갖고 담가버립니다. 이런 단추의 동복이. 그래서 이 동복이 요걸 딱 하나 줍니다. 동복을. 내복도 없고 겨울에. 그래서 이게 피부병이 너무 심해갖고 저도 이게
이렇게 한 번씩 끼워줘야 되죠. 이게 달라붙어 갖고. 그 다 이제 진물로 터져가지고 이게 오늘 저희가 뭐 이제 손석주 선생님, 박경보 선생님 밑에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는데 인터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촬영 당시에는 좀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좀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뭐 무거우면서 좀 화도 나고 되게 싱숭생숭한 기분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응당 국가의 사죄를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보상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석주, 박경보 두 선생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 한번 들어보면서 네, 오늘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예산이 부족하면은 더 요청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끝나지 않냐. 1년 지금 가해 기간이라든가 가해자라든가 조사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대요. 지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피해 신청 들어온 사람만 해도 내년 5월 달에 다 할 수가 없다는 정도 얘기예요. 부자로 만들어 달라기나 어떤 이걸로 해갖고서는 호강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해자들 살아 계실지 한 분이라도 우리 어릴 때는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영대받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 말년에는 그래도 우리 어릴 때 당한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